네, 이번 시간에는 8페이지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부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 문제점이 빠져있네요. 예, 의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얘기할 때는 공제책에서 사실 좀 약간 성립되기 곤란한, 어색한 문제이긴 했었지만은,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았던 그 사건, 그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하자의 치유하고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머릿속에 좀 각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갖고 한다고요? 네,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았던 그 사건 가지고 하자의 치유하고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좀 각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원래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지만, 그래서 여기 하자 있는 행정행위 밑줄 그시고 무효인 행정행위 X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만약에 이게 오직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전환을 인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겠고, 지금은 무효와 취소에 대한 논의 모두를 포함시킨다는 의미에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행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앞에 거는 전환 전의 행정행위고 뒤에 거는 전환 후의 행정행위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환 후의 행정행위를 본다면 그 요건 모두 다 충족을 해서 적법하게 볼 수 있을 때 그 다른 행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의제해 주는 것,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겠습니다. 인정 근거라고 보시게 되면은 인정 근거 이것은 이제 옆에 써놓으시고 하자의 치유와 대동소이죠. 그죠? 하자의 치유와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행정경제의 효율성이고 하나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될 테고요.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일반 사면령 공포로 인해서 갑의 경우에서는 이제 밑줄, 경찰 공무원 임용 대상 밑줄 그어주시고요. 현재 일반 사면령 공포가 됐고 그래서 여기 시점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임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임용 처분은 위법 무효인데 이것을 지금 상황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적법 유효한 임용 처분이었다라고 볼 수 없을까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았던 거랑 비교를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았던 그 사건에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과 관련된 사유가 두 가지가 등장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17세였던 갑이 운전면허를 받아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20세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당시 운전면허를 받을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만점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주는 행정청 말하는 거예요. 지방경찰청장이 갑한테 너 17세니까 3년 뒤부터 운전해라. 20세 상황을 겨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 때부터 운전을 해라 라는 의미로 운전면허를 17세 당시에 주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즉 행정청의 의도가 그랬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임용처분 시점에 여기서 경찰 공무원 임용처분을 해주면서 말이에요. 이따가 몇 년 뒤에요? 1년 뒤네요. 그렇죠? 1년 뒤에 일반 사면령이 공포될 것으로 내가 무당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점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일반 사면령 공포된 그때부터 너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인정시켜주는 임용처분을 내가 지금 1년 전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행정청이 의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똑같은 이유에서 깨지는 겁니다.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의 항상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뒤부터 운전해라를 의도했다라고 볼 수 없다.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 그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거야 라고 의도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이 인정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 요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행정 목적 및 법적 효과 밑줄 동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환 후 행정행위 밑줄, 뭘 밑줄? 적법 요건 밑줄, 적법 요건 밑줄. 그 다음에 의도 밑줄,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추가적 불이익 밑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량행위 밑줄. 여기서 핵심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아니할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 여기서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시에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았던 것은요, 그것이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무효인 행정행위에 있어서만 전환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역시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어요. 만약에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면 당시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돼 이렇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해서 갔었습니다. 결과는 안 돼 똑같지만 루트가 조금 달랐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은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없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됐고 내려가시고 법적 성질 보도록 합니다.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설하고 법규범설에 따라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불복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 이 전환이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행정성을 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거 전환이 법규범이라고 한다면 규범 통제를 통해서 불복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인데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청의 어떠한 의사표시가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다. 또한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봐요? 전환 전의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전환 후의 행정행위의 발령의 의미로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행정행위의 발령이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행정행위설의 입장이 타당하고 이것이 통설입니다. 판례 입장이고요. 판례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상속인에 대해서 송달을 했을 때에는 그 송달 시에 상속인에 대해서 다시 불화처분, 취소처분, 새로운 행정처분이 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밑줄 새로운 행정처분, 행정행위설이죠.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재 결격사유 X, 이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일반 사면령 공포됐고 장래효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어쨌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친다면 경찰 공무원의 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로 친다면. 그래서 만약 78년도 10월 달에 임용 처분이 현재 갑에게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밑줄 현재 갑에게 행해진 것 이렇게 본다면 전환 후의 행정행위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적법 요건 모두 다 갖춥니다. 그래서 적법 요건 모두 갖췄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즉 뭐예요? 그 목적과 법적 효과도 동일하고 그다음 전환 후에 법적 요건도 다 충족되고 여기까지 2번까지 요건은 충족된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1년 2개월 후에 일반 사면령 공포된 때부터 그것을 예상해서 그때부터 경찰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임용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랑 비교해 주시면 좋아요?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은 것 그때 3년 뒤부터 운전해. 일반 사면령 공포된 때부터 공무원 지위 인정돼. 이런 식으로 의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페이지 넘어가시고 나서 이렇게 의도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환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신뢰보호를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일반 사면령 공포,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임용처분의 상대방인 신뢰보호를 주장을 하잖아요. 신뢰보호를 주장하면은 두 가지 측면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여기 기간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몇 개월 남아있으면 11개월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계속근무. 나는 이미 30년 2개월 동안이나 근무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때까지 남아있는 11개월만큼 더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신뢰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근무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뢰가 있을 수 있냐면요. 뭐 여기서부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나마 여기서부터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 공무원 임용처분을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처분을 취소사유 이 부분으로 새기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무효로 처리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사면령에 소급표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가 아니고 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2011년도 사법시험에서 뭐 물어봤었나요? 퇴직급여 청구 물어봤죠. 그쵸? 그래서 나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했다. 이런 부분에 두 번째 신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신뢰. 여기서 퇴직급여의 문제예요. 퇴직급여 문제. 이게 두 가지 신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엄연히 결격 사유에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학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자치유설. 30년이나 근무를 해왔다면 기존에 있었던 하자는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신뢰보호설. 그동안 30년이나 장기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해왔다면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퇴직급여를 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는 뭐에 근거한 거냐면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법을 적용을 시키자 이거예요.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을 시켜서 공무원연금법을 근거로 해서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당이득설이에요. 부당이득설. 부당이득설. 이 부당이득설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시켜서 퇴직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닌 거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동안에 말이에요.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다는 건 뭘 제공한 거예요? 근로를 제공했어요. 그렇죠? 근로 제공을 했습니다. 갑이 국가한테 근로 제공을 이렇게 했어요. 근로 제공을 했으면 이 근로 제공은 누구한테 부당이득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겁니까? 국가한테 부당이득이 성립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게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국가가 갑에게 봉급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급여를 줬죠? 그래서 얘가 준 급여 부분 있죠? 국가가 준 급여 부분. 이 급여 부분은요, 공무원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근로 제공에 대한 부분하고 급여를 준 부분하고 부당이득을 비교를 해보니까 근로 제공에 대한 부분이 이만큼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급여 제공한 부분이 이만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양쪽을 상계를 시켜요. 그래서 국가가 취한 부당이득이 이만큼 크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취한 부당이득이 이만큼 작더라 이거죠. 이만큼 작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주라 이거야.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줘라. 남은 부분을 주라 이건데 이걸 약간 옆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 남은 부분 상계시키고 남은 부분만큼은 요거는 이제 돌려줘라 이겁니다. 이거는 남아있는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취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가 더 취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국가가 더 취하고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 거예요? 이게 급여를 준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그죠?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퇴직급여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거야? 퇴직급여라는 것은 임금 후불적 성격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 생활안전, 생활보장적 측면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헌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만큼이 이게 퇴직급여인 거예요. 이게 퇴직급여인데 여기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1번 영역 이게 뭐냐면 이게 생활보장적 측면이에요. 생활보장적 측면에 있어서의 퇴직급여 부분이고 이 2번 부분이 뭐냐면 급여에서 일부 떼어내서 지금까지 축적해놨던 임금 후불적 부분이에요. 임금 후불적 성격의 퇴직급여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 임금 후불적 성격의 퇴직급여 부분은요. 사실 뭐의 문제예요? 그동안 공무원이 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 이만큼은 돌려줘라. 이건 부당이득이다. 네가 취하고 있는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부당이득설이에요. 근데 여기도 뭐가 등장하고 있나요? 여기도 분명히 신뢰보호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신뢰보호에 대한 주장이 나오게 되면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부분에서도 신뢰보호에 대한 주장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1개월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보호 문제 나올 수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질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설문은요. 설문 4번이 등장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근데 설문 4번에서 퇴직급여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2011년도 사법시험 문제에서 설문 4번의 퇴직급여 청구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학습을 하시고 이 문제에다가 갖다 붙여주시게 되면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는 그걸로 완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보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신뢰보호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지금 30년 넘게 근무를 해왔어요. 30년 넘게 적법한 공무원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위법한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3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뭐예요? 신뢰보호의 정도가 강화돼도 엄청 강화됐을 거예요. 우리가 강화된 신뢰보호를 뭐라고 말해요? 실권의 법리라고 말합니다. 실권의 법리. 그래서 이 문제는 실권의 법리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공제 답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공제 답안에서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신뢰보호 원칙이란 이런 것이다.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은 이런 것이다.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는 이런 것이다. 사안의 검토. 행정청의 임용처분과 이후에 근무지시가 있었고, 근무지시가 언제 있었어요? 지워버리세요. 근무지시가 언제 있었어요? 이를 믿고, 갑은 3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를 하였으며, 성실히 지우세요. 성실히 근무하는 거 몰라요, 우리. 그죠? 행정청은 이후에 임용처분과 다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처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이 징역형 선고 사실을 숨김으로써 임용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갑의 신뢰보호는 보호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신뢰보호 원칙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공제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게 되면요. 문제로 그 사실을 숨긴 채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 사실을 숨긴 채 그리고 나서 귀책 사유라고 쓰세요. 갑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제 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갑이 숨겼다 이거예요. 숨겼기 때문에 여기서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실을 숨겼다는 말이 안 나오면 그럼 신뢰보호 해줘야 되나요? 숨기지 않고 뭐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숨긴 지도 몰랐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서 신뢰보호 해줘야 돼서 11개월 더 근무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퇴직급여도 다 줘야 되고 그렇게 되나요? 숨겼으면 안 되고 숨기지 않았으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는 교수님 사례집에 많이 있어요. 숨겨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숨겨서 물론 숨겼으면 더 문제가 되죠. 그렇죠? 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신뢰보호 원칙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첫 번째, 적용 요건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한계 논의 이렇게 들어가죠. 적용 요건에서 첫 번째 보세요.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되죠. 신뢰의 대상으로서 선행 조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어떠한 처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 뭐 근무해왔죠. 처리 행위,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죠. 임용처분 없었으면 근무 안 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처분이 있어야 되고 이 후행 조치라고 써야겠네요. 지금은 처분이 아니니까. 이 한계는 당연히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고요. 여러분 요건 한번 포섭해 보세요. 선행 조치 있나요? 선행 조치. 경찰 공무원 임용 처분. 처리행위 있습니까? 처리행위. 30년 근무. 인과관계 있나요? 있죠. 임용처분 없었으면 경찰이라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겠죠. 후행조치 있나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있죠. 이렇게 되면 신뢰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죠. 이 부분 한번 치고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상 신뢰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 신뢰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보호가치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언제 있고, 그 다음 보호가치가 깨지는 경우가 언제 있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뢰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사실상 신뢰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 그런 식의 선행 조치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했다. 임용처분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임용처분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경찰 공무원이라고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이거는 신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자주 말하는 거 있죠? 부관에서 사후부관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 뭐 그런 식의, 또 철회권 유보, 우리 손실보상 얘기할 때, 여기서 사후 변경 유보, 또는 철회권 유보, 이렇게 된 유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능히 그와 같은 사후 변경이나 철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뢰 자체가 성립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호가치 이 문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 뭐 사기, 강박, 또는 뭐 증술에 뇌물 주고받는 거, 이런 거, 또는 허위 신고 이런 거.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게 뭐냐면 두 번째 게 사전의 위법성 인지. 사전에 그 같은 선행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으면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다뤄질 건 뭐냐면요, 이거하고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어떤 식으로 깨는 거냐면요, 그와 같은 사실을 숨겼다, 이건 필요 없고요. 이거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이거 없어도 어떻게 처리하냐. 첫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이요, 자신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 경찰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전의 위법성 인지죠. 사전에 경찰 공무원 임용 처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몇 조에 10조에, 당시에는 10조죠? 10조에 위반돼서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가 인정됩니까? 규칙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자기한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갑이. 아니, 자기가 공무원 되려고 시험 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결격 사유 있는지 법전 한번 뒤져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뭐야? 이쪽도 해당 사항이 있어서 또 보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갑이 자신한테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규칙 사유가 인정되고요. 그래서 보호 가치가 없어요. 교수님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실을 숨긴 채라는 표현이 없어도 문제는 풀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단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푸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 했습니까? 신뢰보호 측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 거예요. 하지만 기간이 30년 넘게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신뢰보호원칙으로 실권의 법리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 보호가치에 대한 문제 여기서 깨졌잖아요. 이걸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실권의 법리에서. 이걸 어디로 끌고 들어가나. 실권의 법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에 대한 밑줄 그시고 별표 쳐주세요. 지금 여기서 신뢰보호를 주장을 하는데 뭐 때문에 주장하는지에 대한 지금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설문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뭘 묻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알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냈지만 그것이 표현이 안 됐다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돼요. 문제가 지금 성립이 거의 되기 힘든데 뭐 때문이냐면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신뢰를 주장했어요. 임용처분의 정당성을 신뢰하여 이런 표현은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설문 2번에서 임용과 근무에 대한 신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용처분의 정당성 신뢰라는 부분도 포함시킨 것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그동안에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밑줄 계속해서 근무예요. 계속해서 근무. 뭐가 아니에요? 화살표 당겨서 CF 퇴직급여 청구 X예요. 지금 퇴직급여 청구 때문에 신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근무 때문에 신뢰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특히 밑줄 뭐야? 실권의 법리다. 실권의 법리. 밑에 강화된 신뢰보원칙. 실권의 법리 보시면 행정청에게 취소권 등의 지금 여기서 당연투직 인사발령은 사실상 임용 취소 통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취소권 등의 적법한 권한이 인정되고 그다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인정됨에도 장기간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위협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됐고 그래서 상대방은 더 이상 권한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했고 밑줄 신뢰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신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더 이상 그와 같은 취소권 행사 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가 된다고요? 예,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예요. 그 정당한 사유가 바로 여기에는 이 부분이죠. 보호가치에서 이건 무엇에 반비례해요? 귀책 사유에 반비례해요. 귀책 사유. 즉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 세 가지는 바로 갑의 귀책 사유 논의예요. 귀책 사유. 이 귀책 사유 논의가 신뢰보원칙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는 이 보호가치를 깨게 되고 실권의 법리로 가게 되면요. 정당한 사유를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부분에 귀책 사유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판례 보시고요.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걸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었고 밑줄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판례 항상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해요.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실권의 법리다라고 했어요. 적용 여부 보도록 합니다. 적용 여부. 우선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죠. 국민의 신뢰보호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실권의 법리 적용을 시키면 현재 위협한 상태가 방치되어 왔는데 계속 위협한 상태를 방치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위의 판례는 실권의 법리 정의 판례고요. 정의 판례고 밑에 판례는 실권의 법리 적용시킨 판례예요. 적용시킨 판례. 아시겠죠?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판례예요. 개인 택시 운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성립돼요? 무면허 운전이 성립돼요. 그렇죠?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행정처분이 안 나온 거예요. 행정처분이. 그래서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 밑줄, 행정조치. 이게 뭔데요? 운전면허 취소가 나와야 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운전면허 취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안전하게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이 위반 행위가 있은 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밑줄 그세요. 3년. 판례가 3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항상 뭐예요? 3년 이상으로 나와요. 2년 주장하는 학설도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나와야지 안전하게 문제가 성립이 돼요. 행정 제재를 하면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행정 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간 별다른 행정 조치가 없을 것이라 신뢰를 했겠죠.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정도가 너무나 가혹해서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라고 해서 실권의 법리를 적용시킨 판례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적용 요건 생각해 보세요. 이 적용 요건은 위에서 의랑 똑같아요. 첫 번째, 권한 인정. 두 번째, 기회 인정. 세 번째, 위법 상태 방치. 네 번째, 신뢰 형성. 다섯 번째, 정당한 사유.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요? 정당한 사유라고요. 판례 보도록 합니다. 또 이번 판례는 뭐냐면 지금 상황과 똑같은 사건 판례예요. 국가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임용행위 취소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용 취소 통지예요. 임용 취소 통지. 신의칙 신뢰보원칙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밑줄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실권의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앞에 밑줄 보세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 밑줄 보시고 이제 이거는 신뢰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밑줄 보시고 이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한쪽으로 화살표 당겨서 모아주시고 귀책 사유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보원칙도 적용 안 되고 실권의 법리도 적용 안 되고 둘 다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문 이해 해결 보시게 되면은
사안의 경우죠. 죄송합니다. 사안의 경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연퇴직 인사 발령할 수 있는 두 번째 줄 밑줄. 권한이 인정되고, 오른쪽에 기회가 있었고, 밑줄 그시고, 그 다음 세 번째, 30년 이상 밑줄 그시고 나서, 30년 이상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 권한 행사 하지 않았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신뢰를 형성했어요.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현재 적용 요건 중에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네 가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5번에 이제 정당한 사유가 문제가 돼요. 여기다 이제 그러나 다음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표 쳐놓으세요. 이것만 처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갑이 결격사유 있음을 임용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다면 밑줄 인식했다면 오른쪽에 밑줄 사전의 위법성 인지예요. 자기한테 임용처분이 있으면 그 임용처분 위협할 거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귀책사유 밑줄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가치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보호가치가 없는 거죠. 실권의 법리로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알지 못하였다 밑줄 보세요. 알지 못했으면 오른쪽에 중대한 과실 인정. 그래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위협성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오른쪽에 귀책사유 인정, 귀책사유 밑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보호가치는 신뢰가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권의 법리 적용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신뢰보원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30년 이상 위법한 상태가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실권의 법리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신뢰보원칙의 측면에서 논의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신뢰보원칙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신뢰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말밖에 없어요. 이거 신뢰보원칙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강화된 신뢰보원칙으로 실권의 법리를 적용시킨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뢰보원칙으로 가도, 그 다음에 실권의 범위로 가도 둘 다 가백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한쪽은 보호가치는 신뢰에 한쪽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안 돼서 둘 다 깨져버린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문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 설문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제가 전체 틀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틀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처분의 효력의 문제가 어디로 가요? 현재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그와 같은 통지, 뭔가의 통지가 있을 거예요. 통지의 처분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임용처분의 효력, 물론 이제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다. 결격사유가 있는데 아까 전에 당연무효설이 있었고 취소사유설이 있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당연무효설에 따르게 되면 당연무효예요. 임용처분이 당연무효다.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지위가 없다. 그렇다면 이 통지는 공무원의 지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공무원의 지위에 변동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성이 부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설에 따르게 되면 여전히 유효한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고, 이 통지에 의해서 비로소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게 기본 구도예요. 이제 이것이 기본 구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요 통지 부분을 저희가 분리를 시켜볼 거예요. 통지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 때 요것이 임용 취소 통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임용 취소 통지라면 그 다음에 요것이 임용 무효 통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임용 무효 통지. 그 다음 요것이 임용 취소 통지라면 그 다음에 요것이 임용 무효 통지라면 이렇게 하고 나서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항고소송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들어가요. 당사자 소송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당사자 소송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예, 임용 취소 통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표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취소라고 하고 있어요. 무효라고 하고 있어요. 취소라고 해요. 무효라고 하고 있어요. 임용 무효 통지라는 것은 예, 임용권자가 임용 무효 통지를 할 때 상대방의 어떤 법적 지위에 변동을 발생시킬 의사 자체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무효라는 것을 그냥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 무효 통지는 무조건 처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어도 처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 통지라고 하게 되면 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 취소 통지, 공무원의 지위가 애당초 없었죠? 그러면 임용 취소 통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서 통지를 한 건데 원래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는 임용 무효 통지가 되는 거죠. 임용 무효 통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분성이 없다 이거예요. 처분성이 없다. 공무원의 지위가 없으니까 임용 취소 통지라고 할지라도 임용 무효 통지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임용 취소 통지라는 것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할 의사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고 했죠. 그럼 공무원 지위가 있으니까 이 임용 취소 통지에 의해서 비로소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처분성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얘만 이렇게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요. 얘만 이렇게 처분성이 인정이 되면은 우선 얘만 갖고 한번 가볼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당사소송으로서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가 어떻게 볼까요? 각하예요. 각하. 각하 판결. 왜 각하 판결을 하죠?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은요. 국가배상 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이 일반적 이행 소송으로서의 당사소송이 아니라 확인 소송으로서의 당사소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확인의 이익을.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데 확인의 이익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보충성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의 이익이 흠결돼요. 그렇죠? 이게 흠결됩니다. 흠결되는데 뭐가 깨지는 거예요? 요 깨지는 게 보충성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보충성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판결 받고 이거 권리구제 받으면 돼요. 이거 갖고. 그 다음에 이 경우 보도록 할까요? 임용 취소 통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당연 무효로 보고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임용 취소 통지의 처분성이 부정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사소송을 제기하는데 항고소송 제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 각하되지는 않겠죠. 근데 본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각이에요. 왜 기각이에요? 공무원 지위가 없잖아요. 공무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공무원 지위 없네. 그래서 기각시키게 돼요. 밑에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똑같죠.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으니까 확인의 흠결 각하 판결 대상은 아닌데 본안 들어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지위가 없어 기각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임용 무효 통지의 경우에 있어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으니까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의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지위가 있으니까 이건 인용 판결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은 결격 사유에 있는 자에 대한 갑에 대한 공무원 임용 처분의 효력은 이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묻는 건 이걸 묻고 있어요. 이걸 묻고 있으니까 뭐 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 뭐가 들어왔냐면 당연퇴직 인사발령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당연퇴직 인사발령이라는 게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이 당연퇴직 인사발령 어쨌든 공무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뭐로 간다고 한들 이렇게 되죠. 처분성 부정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페이지는 답안을 보도록 합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당연퇴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는데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물었습니다. 12페이지 답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점에서 대상적격의 소송요건 밑줄 대상적격 들어가시면 되고 의 권리보호 자격을 말한다. 밑줄 그시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이 된다 이거죠. 근거규정 19조 본문이죠. 단선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행정처분 들어가 주시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요게 핵심 되는 거죠. 예, 거기서 특히 뭐가 문제됩니까?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비로소 밑줄, 예, 비로소 밑줄, 지위가 박탈 밑줄, 지위가 박탈 밑줄. 근거 규정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행위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재결 아니니까 처분성 문제로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2조 1항 1호 밑줄 그시고 화살표 당겨서 뭐를 쓰시냐면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영향 X입니다. 예,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영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행정처분 안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로소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아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례를 보니까 엄연히 2조 1항 1호에는 그 같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세요. 세 번째 줄에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지만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 위에 보세요. 예, 어떠한 행위는 행정처분을 볼 것이냐 이거죠. 근데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처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공무원의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지위 양가로 4번 넘어가십니다. 첫 번째 줄에 임용처분의 효력이 없었다 밑줄.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예, 밑줄 끄고 별표 쳐놓으세요. 하자 치유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전환 X. 하자 치유 및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X. 별표 쳐놓으세요. 한 10개 쳐놓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하자 치유나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처분성이 긍정돼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설문 2번에 있었던 하자의 치유나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이 현재 설문 3번에서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처분성 논의를 들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되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없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세 번째 줄에 예,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중간에서 하자 이것도 깨졌고 이것도 깨졌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방향을 선회시키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예, 밑줄 임용처분 무효 밑줄 신분을 취득한 적 없음 예, 밑줄 현재도 공무원의 지위가 없음 예, 이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 암겨놓으시면 좋겠죠. 네, 임용처분은 무효고 신분 취득한 적이 없고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없다. 이건 판례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요?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밑줄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판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판례. 결격사유에 있는 자에 대해서 예, 그 결격사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임용했다가 사후에 알게 돼서 취소한다. 밑줄 임용행위 취소 통지.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 예, 뭐라고 한다고요?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준 행위. 밑줄 확인시켜준 행위입니다. 확인시켜준 행위, 즉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예, 밑에 소결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예,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분성이 부정되겠죠. 예,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사례 16번에 있어서 결격 사유이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처분의 위법성 및 효력 그리고 설문 2번에서 예, 여기서 일반 사면령 공포에 따른 하자의 치유와 하자의 행정의 전환 그 다음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통지에 대한 신뢰보호의 주장과 관련된 실권의 법리 그리고 당연퇴직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의 항고송에 대한 논의까지 연결시켰는데요.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공무원법과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처음 출제가 되면 항상 이걸로 나와요. 원래. 이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원법 문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직위해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들어갑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이런 게 나오는데 항상 첫 번째 공무원법 문을 열 때는 이걸로 열어줘요.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이걸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사법시험 문제에서 퇴직급여 청구권 문제를 여기 설문 4번 붙여갖고 여러분들이 4개를 같이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 공무원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례 16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